어디 도망가는 거야 지금? 어디 도망가시죠? 이 사건의 주모자 어디 간 거야? 네. 지금 2호 태우항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차죠, 이 이거? 차가 무슨 차죠? 지금 신청을 해도 받을 수 없는 그쵸. 예, 유니콘 호란도 같은 차. 선녀 같은 가격에 나왔지만 그 누구도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했다는 차. 제주도에서 일부 렌터카 업체만 가지고 있다는 코란도 이모션입니다. 저희가 중량물을 싣고 정비 테스트를 할 예정인데요. 총합은 한 300km 정도고 그 다음에 약 200km 정도 되는 거리를 달리면서 저희가 정비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차는 거의 100% 정도 충전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예, 100% 충전된 상태에서 가지고 왔고 트립창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는 총 320km. 그리고 320km. 공식 인증 주행 거리는 307km입니다.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되네요. 많은 의미로 기대가 되네요. 쌍용을 미래여 빛나라. 저희 이제 일주 서로 따라서 제주도 한 바퀴를 돌아야 되죠. 여기 지금 계기판에 카브레이가 떠. 내병은 처음 보는데? 아니 원래 내비는 잘 연동이 되잖아요. 계기판에 통째로 카플레이 띄워주는 거는 또 처음이네요. 정말 이모션 일이고. 네. 저희가 인트로 찍으면서 1% 줄어들었지만 주행 가는 거리는 똑같습니다. 321km 달릴 수 있다라고 뜨고 있고요. 공조는 저희가 23도 오토로 일단 조작을 하고 네. 컴포트로 진행을 해볼까요? 네. 2급에서 흔한 세팅이 아니죠. 지금 시프트 바이 와이어. 이 기어 노브는 상용차에서 보던 기어 노브인 거예요? 렉스턴에서 쓰던 것 같은데 예. 일반 내연기관 코란도에는 이 기어 노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인데 기어 노브가 켜있는 차가 또 있나요? 전기차에는 이제 대부분 기어 노브보다는 다이얼식을 선호를 하죠. 이제 쌍용은 기어 노브를 달았다. 근데 시프트 바이 와이어다. 전자식 기어 노브를 이제 설정을 했다로 홍보를 하고 있네요. 쌍용이 왜 기어 노브에 약간 집착 같은 게 좀 있나? 쌍용은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제 내연기관차를 만들 때 벤츠 미션을 사서 썼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기어 조작부를 벤츠랑 비슷하게 스텝 게이트 식으로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이 막대기는 끝까지 남겨둬야겠다. 쌍용의 첫 전기차죠. 코란도 이모션. 쌍용에서 계속 무슨 일이고 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나의 첫 전기 SUV. 내가 첫 전기차를 사는데 뭐 첫 전기차로 생각할 만한 게 뭐 있을까요? 아이오닉 5, EV6 이렇게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쉽지 않죠? 실 구매가가 보조금 받고도 5천만 원을 줘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첫 차로 5천만 원. 그래서 쌍용은 우리는 조금 더 저렴하다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쌍용이 코란도 이모션의 실제 구매가를 보자면 뭐 처음에는 2천만 원대가 목표였죠. 뭐 전비라던가 복합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감점 요인이 있어서 결국에 3천만 원 극 초반대에 구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뭐 현대는 지금 듀얼 모터를 넣을지 롱레인지를 할지 스탠다드를 할지 퍼포먼스를 할지 복잡하게 나눠놨는데, 쌍용 자동차는 일단 기본 전륜구동 기본 사양 61kW 기본 배터리 사양, 그 다음에 E3랑 E5죠. 네. 요 차는 이제 E3 가장 경제적인 등급인 거죠. 방금 저희 카플레이 보시면 깜짝 놀라셨겠지만 이 계기판에까지 카플레이가 연동되는 인포콘 내비게이션이 95만원 75만원짜리 이제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서 SUV답게 루프렉이 생겼고 여기 하이패스가 생겼고, 그리고 또 40만원을 추가를 해서 예쁘게 투톤까지 추가가 된 사양입니다. 옵션 포함해서 E3에서 4천 주고 뽑은 사양인 거죠. 안타깝게도 통풍은 없습니다. 엉따랑 손따만 있어. 스티어링이 좀 되게 허전해 보이는데. 반자율을 넣지 않았죠. E3 등급에서도 쌍용이 특이한 게 이 반자율 주행 옵션을 자율주행 옵션이라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쌍용은 뭐 2.5단계다 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뭐 2.5단계는 공식 구분에 존재하지 않죠. 레벨 2 수준의 자율주행 옵션을 넣을 수 있는데 여기 시승차에는 들어가지 않고 차로 이탈 방지만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사양입니다. 아쉬움이 또 있잖아요. 그 에어백이 E3 등급으로 가게 되면 두 가지 에어백이 빠집니다. 첫 번째, 여기 무릎 에어백 빠지죠. 두 번째, 카사이드 에어백이라고 C40 리차지 시승기에서 얘기를 했던 여기 가운데에 들어가는 에어백이 빠지게 됩니다. 저희 시승차가 되게 신차입니다. 지금 691km 달렸으니까 이 차가 뽑히고 나서 저희가 두 번째 손님 아니면 세 번째 손님인 거죠. 신차 냄새는 의외로 나지 않는다. 근데 가죽은 조금 끈적인다. 끈적인다. 네, 화려합니다. 막 계기판이
이게 약간 촌스러울 수도 있는 게 파란색을 막 넣어줬어요. 스티치에도 파란색을 넣어주고 기존의 아이오닉 일렉트릭이 뒤에 막 꽁무니에 파란색 장식이 들어가고 여기 실내에 파란색 장식이 들어가고 아까 또 카메트에도 보니까 파란색 장식이 들어가더라고요. 카메트. 네, 끝에 네, 약간 끝에 이제 스티치. 스티치를 넣어두고 하이글로시로 막 쓰고 키는 뭐 방금 별게 없었다 그죠? 네. 전기 쌍용 첫 전기차라고 하는데 기존 쌍용차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굉장히 가볍네요. 근데 앰비언트 라이트 없어도 여기 하이글로시가 지금 막 오, 눈이 오죠. 굳이 화장 거울 내려서 안 보고 하이글로시에 비춰서 보고 화장해도 될 것 같아요. 수정 관리 잘 해야 자, 될것 이따 같아요. 밥 먹고 저거 보고 고춧가루 빼기 한번 해보자. 오늘 텐션이 남달라요. 약간 이 차를 엄청 가지고 싶어하는 기분 탓이겠다. 저희 에디터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저희 세 명 다 좀 차를 좋아하는 가치관이 굉장히 다른데 이 차에 되게 부합하는 에디터가 뒤에 차돌박이님 계시죠. 저희가 이거를 시승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나도. 저는 시승차가 나오면은 이제 시승을 하겠지만 시승 일정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혹시 그 이모션도 혹시 시승 촬영이나 예정이 혹시 있을까요? 그렇죠. 이모션이 지금 워낙에 차가해가지고 시승차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차가 4시 25분 출발 예정인 대한항공 1251편 세대 고객께서는 얼마 전에 저희 그 큐피디님께서 EV6를 예표로 장만을 하셨는데 네. 제가 지금 전국의 그 EV6 어느분들께 결코 시비를 털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2열 공간의 공간감만 놓고 따지자면 지금 보시면 이게 이게 레그룸이 상당하죠. 예, 근데 뭐 여기를 보면 이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닌 거에 한계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장 자체는 굉장히 우수하다. 그리고 아까 저희 한빈님께서 말씀해주신 제가 이 차에 눈독을 들이게 된 이유가 모르겠어요. 뭐 다들 이제 워낙 차를 사랑하고 잘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주머니가 가볍단 말이죠. 그래서 3천만 원대로 전기차를 원했어요. 근데 좌우지간 그 중에 제일 커. 저처럼 이제 그 체질량 지수 BMI가 35를 넘어가는 사람한테는 차가 크냐 안 크냐가 이제 그 거주성과 직결이 되죠. 큰 사이즈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 2열 공간에 공간감만 놓고 따지자면 지금 2열 공간에 이렇게 늘어지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차돌박이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해당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차량 중에 전기차 중에 가장 공간이 좋다라는 걸 어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쭉 뽑아봤습니다. 이제 이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전기 차량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딱 생각나는 차량 하나 있습니다. 국산차라고 보기엔 애매하지만 르노이 조에죠. 르노이 조에가 비슷한 금액대에 살 수 있는데 실내 공간은 해치백이라는 공간에서 오는 한계 명확하죠. 차돌박이님은 어쩌면 뒤에 못 타실 수도 있습니다. 탈 수야 있는데 타면 편육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좀 다른 주행거리나 이런 거 다 염두하지 않고 조금 비슷한 금액대에 또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해보면은 미니 일렉트릭도 있겠죠. 그쵸. 근데 미니 일렉트릭은 뒷문이 또 없습니다. 앞좌석을 접고 들어가야 하는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엄청 싫어하시죠. 그러면 또 생각이 나는 게 이 208이나 이 2008이 있는데 이 2008은 일단 금액적으로 400만원 정도 더 비싸게 되고요. 이 208 같은 경우에는 금액적으로 한 200만원 정도 더 비싸게 되는데 실내 공간은 이 코란도가 월등하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 차량들이 주행거리가 막 한 100km 정도 더 간다, 50km라도 더 간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가야 한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배터리 용량이나 주행거리 둘 다 코란도 이모션이 스펙상으로는 더 앞서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생각이 나는 차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때쯤에 그러면 볼트 EUV를 사면 되지 않느냐. 제가 이 코란도 이모션에 흥미를 갖게 된 결정적인 게 지금 이게 깡통이거든요. 저희가 E3 제일 하위 트림. 근데 히트 펌프가 일단 들어가 있어요. 지금이야 이제 저희가 날이 풀리고 꽃이 피는 봄이니까 이게 체감이 안 되는데 특히 겨울에 됐을 때 볼트 EUV가 히트 펌프가 없다 보니까 주행거리 감소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겨울에 이제 몬다고 상정을 하면 이 코란도나 아니면 이제 뭐 볼트 EUV나 주행거리 차이가 크게 없더라. 그게 일단 제가 이제 이 코란도에 흥미를 느끼게 된 계기긴 했어요. 볼트 EUV가 일단 히트펌프가 없고 여기 코란도 이모션에 히트펌프가 들어가는 거는 상당한 메리트죠. 그리고 또 메리트가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볼트 EUV는 SUV의 형상을 했지만 둘 다 부정할 수 없게 살짝 스파크를 닮았어요. 스파크 중짜 SUV 닮았단 말이죠. 그런데 코란도도 옛날 그 코란도의 기계와 장고를 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SUV로서의 어깨는 나온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전기 티볼리다 이거지. 네, 그렇죠. 전볼리. 전볼리. 앞에 코란도 가네요. 내연기관 코란도랑 저희가 공합을 맞춰서 반갑다고 가고 있네요. 깜빡깜빡 한번 해줄까요? 근데 제가 아까부터 이게 2열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회생제동 느낌이 거의 안 들거든요. 회생 제동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느낌이 안 드는 게 뭔가 셋업을 이제 요즘 전기차답지 않게 회생 제동이 상당히 약해요. 지금 3단계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 가격이나 뭐 공간이 다 떠나가지고 승차감 되게 좋은 것 같아. 네. 그죠? 내연차 그 느낌 그대로 탈 수 있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게 정보를 안 주고 그냥 태우면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이 차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전기차가 지금 옆에 저희 아이오닉 1세대죠. 아이오닉 1세대가 주행거리가 그때 한 180km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많이 못 달리는데 이질감까지 들어서 별로였어요. 근데 이제 코란도 이모션은 그래도 60kWh의 배터리를 넣고 300km를 달릴 수 있는데 감각은 너희 내연기관차 타는 거랑 비슷해. 너희가 가진 차랑 비슷하게 탈 수 있어 라는 게 소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티볼리를 탔을 때 느껴졌던 그 디젤의 진동? 약간 그런 건 일단 전혀 없고, 맞아요. 그리고 뭔가 좀 딱딱한 느낌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딱딱하긴 한데 잔잔한 그런 진동 같은 건 전혀 없고,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 부드러워. 뭐 근데 멈출 때에도 뭔가 그런 잡아 끄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알던 그냥 그 느낌. 이게 뭐 셋업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잘했다라고 칭찬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정말 내가 어제 무슨 차를 타던 간에 코란도 이모션이 시동을 걸면은 그냥 이게 내 차 같다. 근데 믿을 수 없어. 우연인지 아니면 네. 의도된 건지 이게 모르겠어. 참 어려운 많이 벤치마킹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쌍용 쪽에서 전기차를 내놓는다라고 공식적으로 그 전에 훨씬 더 그 전부터 준비를 했지만 오피셜리하게 선언한 게 2019년이었잖아요. 네네. 티볼리 전기차도 곧 나온다. 너희 티볼리 오래 우려먹어서 그렇지? 우리가 티볼리 전기차 금방 낼 거야 라고 마인드라가 그때 삼성 SDI 배터리를 쓰고 있었는데 쌍용은 LG 화학 배터리 쓸 거야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코란도 전기차가 나오게 된 거는 그때부터 이제 계속 튠을 하다 보니까 코란도에 그때 개발한 모듈이 얹힌 것 같고 매칭이 좋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쌍용이랑 LG랑 좀 악연이 좀 깊어요. 사실 이 코란도 이모션이 쌍용이 지금 최초 상용화한 전기차지. 그렇죠. 이전에 컨셉트카로 전기차가 몇 개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되게 레어한 게 2015년에 나온 코란도 EVR이라는 컨셉카가 있었거든요. EVR이요. EVR, VR, VR. DDR 아니고. 이게 나름 되게 당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앞서갔다고도 볼 수 있었던 게 티볼리 EVR이 순수 전기차가 아니라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하는데 내연기관을 태워서 전기를 생산해서 가는 차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에 발전기를 박아놓고 전기를 넣어가지고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배터리를 실시간으로 충전하면서 달리는 거예요. 이 장점이 뭐가 있냐 하면은 일단 뭐 전기차 충전을 구애받지 않는 게 있고 주행거리가 그 2015년에 나온 컨셉카가 이미 주행거리가 400km였거든요. 근데 이게 상용화를 한다 우리 이거 유럽 시장 낸다 쌍용이 엄청 엄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LG가 900억짜리 배터리 납품 계약을 맺었다까지 기사가 났어요. 근데 우리 티볼리 전기차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LG는 이미 쌍용에 900억 원짜리 통수를 한 번 맞은 원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그런 그 과거의 기억이 지금 이 배터리 공급에도 약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닐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제 수요 예측 실패가 있었죠. 그렇게 패키징이 불가를 하는데 그렇게 패키징을 했던 것. 그리고 대부분의 계약 물량이 외수 판매로 이어질 것까 생각한 거랑 별개로 국내에서의 반도체 이슈로 일반 전기차의 대기 적체가 너무 심해지면서 이 코란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엄청 늘어났다는 것. 이런 이슈들이 맞물려서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하는데 물은 들어왔지만 노도 없고 배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공급만 좀 원활하다면 뭐 저야 제가 지금 이 모든 시승기의 원흉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한데 저는 이 차와 볼트 EUV 사이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할 거예요. 차 자체의 뭐 만듦새 이런 걸 따지자면 1세대 볼트가 워낙 좋은 차였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저는 볼트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 저희가 티볼리에서 엄청 실망을 했잖아요. 그때 의미가 있는 게 쌍용이 만든 첫 소형 SUV가 너무 차량의 기본기에 있어서 실망으로 가득 찼던 것과 별개로 쌍용의 첫 소형 전기 SUV는 나름 만족할 만하다. 이거 근데 소형 SUV라고
해야 되나? 아, 티볼리보다는 한 급 크죠. 준중형 국내 체급으로 보자면은 이제 투싼급 준중형 SUV로 보는 게 맞는데 또 그렇게 치기에는 또 외향적으로 봤을 때 작아 보이기는 한다라는 단점도 있죠. 저희 한국의 희소 차량이죠. 지금 3월 달에 3,000대가 넘게 계약이 됐지만 이제 70 몇 대밖에 나오지 못한 희소 차량을 제주도를 무려 한 바퀴나 도는 시승에서 만족스러웠냐라고 물으면은 저는 가격 대비 만족스러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천만 원이라는 예산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전기차가 뭐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신차로는 정말 해외의 소형 해치백밖에 없습니다. 국산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웃돈을 더 줘야 이제 신차 SUV 전기차를 구매를 할 수 있고 중고로 한 5만 킬로 정도의 마일리지를 가진 이제 전기 SUV를 살 수 있게 되는데 코란도 이모션은 바로 그 금액 그대로 이 급의 전기 SUV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분명한 장점이었던 거였죠. 기존의 내연기관 플랫폼을 사용을 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팩을 넣고 파워트레인을 얹어서 아쉬운 건 없었느냐? 분명히 있습니다. 세련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하지만 의외로 넓은 뒷좌석 공간, 그 다음에 공간뿐만 아니라 이제 달리는 데 있어서의 그런 전기차 특유의 쾌적함을 보였던 거는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한번 둘러보면서 볼까요, 차? 네. 로디안 GTX 타이어죠. SUV 전용 타이어 적용됐고 앞에는 V디스크 적용됐습니다. 17인치여가지고 실제로 이제 전비가 좋게 나오고 뭐 승차감에 있어서 크게 내연차와 다르지 않았던 부분은 좀 작은 휠에서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맥퍼슨 스트럿이네요. 네, 앞에는 맥퍼슨 스트럿이고 지금 차가 예, 헐빈하죠. 이쪽에 그래도 전기차 여서 여기는 카바인데 여기는 이제 흡음재를 적용을 했습니다. 예. 제일 만족스러운 거는 아무래도 그죠, 뒷좌석 공간이었죠. 저희 저번에 C40 리차지 하면서 이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가운데가 이제 용골처럼 튀어나와 있고 거기에 이제 배터리를 넣고 더 보강재를 넣어 주행 감각을 보완을 한 건 좋았지만 코란도 이모션은 완전 플랫은 아니지만 조금 플랫하게 그래도 바닥도 가져가고 뒷좌석 공간은 니로 EV 1세대보다 조금 유사하거나 더 넓은 수준. 뒷좌석 승차감은 좋다라고 절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공간에서 주는 쾌적함이 엄청 크죠. 지금 주먹이 거의 2개, 1개 반 정도 들어갈 것 같네요. 뒷좌석 기울기도 쌍용의 주특기죠. 엄청 눕힐 수 있다는 거. 예, 거의 누운 듯이 갈 수 있습니다. 예. 아쉬운 거는 여기 에어벤트가 빠졌죠. 예, 가족형 SUV지만 에어벤트가 빠지고 여기도 이제 12V USB 포트가 아니라 12V가 적용이 돼서 뒷좌석에서 뭔가를 할 수는 없다. 또 하이트림이라서 뒷좌석 열선이랑 여기 컵홀더가 빠진 것도 앉았을 땐 조금 좀 허전한 부분. 후륜에는 이제 벤틸레이트 타입은 아니고 일반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이 됐고요. 배터리 팩이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네요. 밑에서 보니까 배터리 팩을 상당히 좀 낮게 배치를 이제 해가지고 저희가 거의 바닥 공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와, 근데 저렇게 낮게 노출되어 있으면 좀 위험하지 않나? 저희가 흔히 시소탁이라고 하죠. 차 가운데가 턱 걸려버리게 돼도 어차피 외부는 배터리 케이스니까 배터리 케이스가 배터리 보호하는 역할을 하니까 이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멀티링크가 여기서 봐도 조금 많이 아쉽네요. 완전히 멀티링크의 형상을 하고 있기보다는 약간 하프 멀티링크 요런 느낌인 거죠. 지금 예, 링크가 지금 걸려있는 모습이 가운데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나뉜 게 아니라 조금 그죠. 연결되어 있는. 예, 스테빌라이저도 있고. 트렁크 공간 저희 그거 누울까요? 탑 요만큼만 잡아보면은 예, 여기 비는 게 그죠. 예, 여기 보드가 있어가지고 예. 손이 들어. 네. 완전히 평탄화는 안 된다. 네, 한번 누워보세요. 완전히 평탄화는 안 되고. 네. 조금 당기고 이렇게 하면 트렁크 닫을 수도 있겠다, 그죠? 네. 샌드프 없는 게 좀 아깝다, 그죠? 네. 네. 투톤 마감이 미니도 투톤 마감이 이렇나요? 예, 예, 투톤, 예. 스티커 붙인 게 아니죠? 예, 이렇게 스티커, 약간 스티커 같네요. 예, 랩핑 도장을 했는데 마스킹이 잘 안 돼서 도장을 했는데 예, 40만 원짜리 옵션이니까 이해를 하는 걸로 하죠. 예, 투톤을 하긴 했는데 마스킹이 잘 안 된 것 같다.
시트는 뭐 앞좌석은 불편함은 없었는데 네. 뒷좌석 시트가 공간이 넓은 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 네, 또 전자레인지 소리. 이제 이별을 앞두고 네, 140kW 사양이죠. 쌍용이 이제 국내 브랜드 중에서 가장 긴 보증 기간을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써있네요. 예, 여기. 배터리에 대해서 10년 16만 보증인데 네. 10년 16만 보증이 국산차 업계에서 가장 긴 보증이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허전하죠. 지금 엔진룸이 기존 바디가 거의 그대로 노출이 되는. EV6나 아이오닉5 보면은 막 핸들 에이프론이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 프렁크가 있고 하면서 좀 꽉 찬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안에 부품도 잘 안 보이게. 그쵸. 막아가지고. 예. 요즘은 좀 전기차는 심지어 EQS나 이런 차량들은 보닛이 안 열리게 설계도 되는 추세다 보니까 이렇게 또 다 보여주는 거는 살짝 한 세대 전의 전기차 같지 않나. 예. 그래서 경고했잖아요. 이렇게 예.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 보닛 쾅 할까요? 이게 알루미늄이면 좋겠는데 지금 스틸이어가지고 경량화는 크게 염려치 않았네. 네, 쾅 하겠습니다. 이모션 굿바이. 바이. 오케이.